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2004년도 헌재에서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산시킨 행정수도 이전. 여당에서 16년 만에 다시 제기하면서 여론에 불붙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론, 앞으로 향후 전국 이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과제는 무엇일지 정치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뜨겁습니다. 16년 만에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론, 무엇이 쟁점이고 이번에는 정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준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장우 미래통합당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이상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관련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수도권 초집중으로 야기된 각종 국가의 질병을 치유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백년지 대계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부동산 광풍의 와중에 이 이슈가 제기가 돼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네, 각 논점에 대해서 네 분의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0일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2004년 위원 결정이 나온 이후에 16년이 지난 지금의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그 논의의 배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을 뛰어넘어서 국가적 과제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폐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 초집중, 또 지방 위기, 그다음에 또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 이런 폐단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온 거죠. 그 핵심은 국토 균형 발전에 있다. 근데 그 촉매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만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국회가 개원한 지 원래 4월 16일 날 두 달 됐죠. 개원한 지는? 개원한 지는 5월 29일에 됐습니다. 2달 됐습니다. 예. 특별한 의미는 없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원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 활동 목표를 정하신 거지요. 그렇군요. 예. 이제 야당에서 또 일각에서는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그런 이슈 제기가 있으니 이것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용이 아니냐 이런 시점에서 보는 시각도 있어서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우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찬성을 해온 사람이고 예. 기왕에 행정수도를 제대로 옮기려면 국회, 청와대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되고 또 지금 행정도시 안에 있는 행정수도로 갈 때는 자족 기능이 더 추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먹고 살 기업 유치 문제까지 기업 도시까지 결합하는 행정수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문재인 정권 지난 3년 동안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다가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폭등, 특히 아파트 폭등에 따른 현 정권의 실책이 국민적 분노가 지금 넘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일부 수도권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는다. 이게 민주당 정권의 어떤 실책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카드를 갑자기 꺼냈지 않았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의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왕의 행정 수도를 옮기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주도의 어떤 이 간헐적인 그 이슈를 던지듯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여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인근에 있는 대전광역시와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대전광역시와 세종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감안해서 이번 행정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통합을 해서 정말 한 200만 정도의 특별 행정수도로서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옮기는 논의 과정에서 대전광역시와 세종시를 합해서 하나의 큰 도시로 더 육성해서 충청권 발전에 더 큰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간만에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총론과 또 대전 세종 통합론도 저희가 다뤄보려고 했는데 먼저 살짝 꺼내주셨고 이 대표님 말씀 듣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2019년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1,737명을 50% 넘었고요. 그리고 GRDP 자체도 이미 2017년에 50%를 넘었어요. 지금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한 이 행정도시 논란의 문제 그리고 10개 지역의 혁신도시가 정책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 집중 구조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이 역전현상. 국가균형발전의원 연구 조사 결과에 보면 어쨌든 부족하나마 미흡하나마 행정도시,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10개 지역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나마라도 한 8년 정도 수도권 과밀 집중 구조가 다소 지체가 됐는데 다시 이제 또 수도권 과밀 집중 구조로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그런 우려가 저희는 분권운동하는 진영에서는 이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각에서는 이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정략적인 그런 카드로 내세운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카드를 통해서 수도권 과밀 집중 구조를 해소하고 부동산 정책까지 잡고 일정 부분 효과를 기대하고 그리고 행정수도 그동안에 미완에 과제했던 행정도시를 행정수도로 가져가는 1타 3피 정도의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런다면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충청권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좀 분분한데 충청권에서 이 여론 흐름을 주도해서 좋은 기회다 하는 그런 뭔가 좀 분위기 형성을 통한 그런 주도적 역할이 충청권의 지금 시대적 과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 교수님.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제가 줄곧 주장을 해왔고 또 수도권 과밀 해소, 국토 균형 발전에 남아있는 마지막 정책이 행정수도 완성이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다시 행정수도 완성의 이슈를 꺼내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과밀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루고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방 분권도 이루고 모든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면 좋죠. 4마리, 5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으면 좋죠. 그런데 그 정책들은 상호 얽혀 있고 상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행정수도 완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단히 찬성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지 이 목표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에 목표를 둔다면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연의 목표는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최근에 뭐 간단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찬성이 뭐 50 몇 프로다 반대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다시 국론이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어쨌거나 이 행정수도 완성이 제대로 되려면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위헌 문제를 해결한 개헌 문제가 완성이 되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헌재도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저는 또 실패한다. 그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해서 8년이나 됐는데 그 지난 결과를 지난 기간의 성과를 보니까 세종시도 인구가 이제 멈추게 됐고요. 오히려 줄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은 물론이고 우리 충청권 인근의 자치단체가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이 그동안 세종시 건설에 같이 머리띠를 두르고 공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느슨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종시 건설은 이 충청권과 어떻게 공조하겠다는 분명한 대안이 마련이 돼야 다시금 우리 충청권이 공조를 하고 그 공조가 전 국민으로 확산이 되고 개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 여전히 졸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또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과 총체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해결할 과제들이 꽤 많이 있고 일단 이슈 제기한 그 국민 여론에 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고 예. 세종시 빨대론에 대해서도 소위 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네.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이장섭 의원님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국민적 공감대라든가 또 블랙홀 문제, 또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 다 이제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걸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보는 건 좀 오해의 소지라는 표현 아까 오세훈 시장이 쓰셨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즈음에 발표가 돼서 좀 우려스럽긴 하나 이 행정수도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쭉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추진되었던 사안들입니다. 이거를 좀 완결을 짓자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거지요. 예,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요, 부동산 문제는 네. 저는 행정 수도를 완성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당연하죠, 되거든요. 당연하죠. 이를테면은 지금 수도권이 여전히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한단 말이죠. 주택 물량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네. 지금 세종시를 건설해서 8년이나 됐는데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밖에 안 내려왔어요. 서울 인구는 주는데 주는 인구의 대부분은 경기도로 간단 말이죠. 경기도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금 다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문제로 중소기업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리쇼어링, 다시 돌아오는 문제를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고 수도권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수도를 완성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환상을 갖게 되면은 또다시 부동산 문제도 해결 못하고 행정수도도 또 겉도는 그런 현상이 될까 봐 제가 걱정하는 거죠.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세종시 과제가 아니다. 국가적 과제다.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세종시만 행정수도 된다고 풀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자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야당도 지금 많이 공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즉 지금 수도권 중심의 어떤 정책 이거를 좀 탈피하고 지금 지방 분권과 좀 병행을 해서 다극 체제로 좀 전환을 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동산 싶습니다. 문제가 왜 나오냐면요.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의 그 말 속에서 국토균형발전과 부동산 문제 해결한다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제기된 거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물론 뺐어도 제기가 됐었겠지만 또 한 가지 또 모든 정치인들의 말씀은 정치적이죠. 그죠? 예. 정략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맞물리다 보니 면피용으로 읽혀지는 것도 일부분 있다.
또 한편으로는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첫 연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여당의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불균형과 그리고 이 공간 부정의 문제는 그리고 균형 발전이다. 이 문제의 출발은 어디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비롯됐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격차에서 시작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뿐만이 아니라 GRDP까지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건 만만히 볼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신행정 수도, 행정 수도 완성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일거에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만한 임팩트한 방식에 대한 정치적 뭔가 좀 결정 내지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이 수도권 과밀, 초일극 과밀 집중 구조를 여하히 해소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정치적 과제였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은. 그러면 이 시기에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집값 잡는다고 또 신도시 하나씩 생기잖아요. 지금 제3 신도시까지, 3기 신도시까지 거론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거대 기업들은 다 수도권 쪽에 밀집을 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만약에 좋아진다고 그런다면은 적경 지역 같은 데 개발 욕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이 일극 체제로 과밀 집중 구조가 유지된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억제하고 비수도권의 모든 것을 생산 기반 시설, 경제 산업을 옮겨간다.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도권도 어떤 유권자인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수도권은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투트랙으로 해서 서울은 경제 수도로 남고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 간다는 이 투트랙과 다극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한 거대한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겠다는 그런 저는 긍정적인 신호고, 그런 분위기는 이미 감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행정 수도 완성이라는 세종시로 이전을 하겠다는 그 보면은 여론 추이가 2004년 우연 판결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전체 지형이.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흐름을 저는 좀 살려나가서 행정 수도도 완성을 하고 수도권도 좀 더 쾌적하고 경제 수도로서의 어떤 뭔가 좀 그 이행을 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우리 이 시대 살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런 흐름을 좀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의 정치 사회적인 식견이시라서 저희가 종종 모시고 있는데, 이제 국민 연론에 관한 부분과 부동산 안정에 관한 부분이 사실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국민 여론 중에서 상당히 지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 미국도 이제 워싱턴 DC와 뉴욕이라는 이 행정 도시와 경제 중심 도시가 좀 갈라져 있긴 하고 살짝 투트랙 전략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방향일죠? 총체적인 것은 지금 찬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외국 사례에서도 뭐 미국이든 호주든 말레이시아든 지금 최근에 인도네시아든 행정 수도 특히 천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종시로 행정 수도를 완전히 옮긴다고 해서 수도권의 과밀화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저는 그래도 수도권 집중화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들이 어떤 집중적인 수도권에 몰려가는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 결국은 젊은이들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계속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의료 문제, 또 주택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수도권이 지금 과밀화가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력한 어떤 정책적 이슈로 출발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지방분권 문제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 문제를 제대로 거론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3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지금 강남에서 시작한 부동산 폭등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했는데, 강남을 묶으니까 마포, 성동 이런 데로 확전하고, 이게 서울로 확전하고, 이게 수도권으로 확전하고, 충청권으로 하고, 광역시로 확전해서 전국이 지금
투기장화되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못된 정책은 주택 정책에서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은 왜 갑자기 또 아무 얘기가 없었던 행정수도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청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거야말로 중요한 문제고 이건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그 대통령 후보 때 71년도인가 뭐라고 했냐면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걸 이어받은 게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래 노무현 대통령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완성을 할 때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런 정책적인 뭐 주택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온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정권이 가장 잘못된 정책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왔다고밖에 의심이 안 되고 단지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의 역습 하나로 얘기하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일단 핵심 지역을 충청권으로 먼저 보고 이 충청권을 행정수도로 하면서 충청권 발전을 수도권에 버금가도록 하고 나머지 호남 영남권도 하나의 어떤 국대 균형 발전을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 좀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넘어섰고 그리고 GRDP까지 50%를 상회한 이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서울에 있다 그런다면 이 영원한 이 과밀 집중 구조는 오히려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설령 정치적인 어떤 뭐 정략적인 방식으로 그 부동산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 카드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행정수도 완성과 제2기 혁신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정 부분 공감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설령 부동산 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이 카드를 내세웠다 하더라도 이만한 그 더 큰 대안이 효과적인 대안을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 이 국면을 정치, 경제,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가 다 수도권에 서울에 집중돼 있는 이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완화되지 않고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보다 더 임팩트한 방식의 해법이 무엇일 것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표는 좋아요. 목표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국정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분권도 하고 싶고 분산도 하고 싶고 균형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다 다른 개념입니다. 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의 결정권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뭐 수도 서울과 뭐 비수도가 문제가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기능적인 분권입니다. 결정권을 나누는 거예요. 창수하고 상관없어요. 분산은 중앙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겁니다. 분권하고 분산은 달라요. 그 균형도 다른 얘기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목표만 그냥 옳다 하고 같이 막 집중하면 같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 것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행정수도가. 그러나 해결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청와대하고 국회 분원이 행정수도로 빠져나간다. 그곳 개발될 거예요. 재개발될 거예요. 그 지역은. 거기를 노리는 지금 대기업과 국민들의 투기 열기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과열되잖아요. 부동산 뭐 2, 3억씩 올랐답니다. 말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이 디테일한 이 국정 운영의 이 부동산 정책, 세종시 정책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거를 시차를 두든지 단계를 두든지 해결해야지. 이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다 끝내고 다 목표를 이룬다. 이거는 희망 고문이고 이건 또다시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불신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대단히 크다. 그런 점에서 저는 또 행정수도가 또 휘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갖게 되는 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는 방향은 옳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방향을 추진하는 전략과 정책이 체계적이어야 되고 전략적이어야 되고 돈도 드는 일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모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이 시점만 딱 정해졌고 졸속으로 추진해 간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예, 유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말씀 중에 세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세종 그 흡수론에 대해서도 말씀이 살짝 없으셔서 충분히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강 의원님. 그래서 앞으로 논의를 좀 하자는 얘기지요. 예, 사회적 합의와 여야 합의 논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수도 당내에 이제 TF단이 가동이 돼서 이제 1차 회의를 끝냈습니다. 나중에 국회로 이제 투기로 전환이 되면 저는 야당도 좀 합류를 해서 같이 논의 기구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점을 얘기하는데 저는 시점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딱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하여튼 이 정부 안에 끝내보겠다는 목표는 있었지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왜 이제 와서 부동산 폭등 문제가 있을 때 왜 행정수도 꺼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이루시겠다고. 하여튼 그런 일환으로 해서 쭉 해서 공약을 하나하나 이행을 하다 보니 지금 와서 이제 말을 꺼내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좀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조합이 돼야 극대화될 거라고 봅니다. 또 블랙홀 말씀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제가 거기 살아봤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 대전에서 한 9만, 또 충남에서 한 2만 5천, 또 충북에서 한 2만 5천. 그러다 보니 이제 출퇴근할 때 거의 이제 막 막힙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 내지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국회가 내려오든 청와대가 내려오든 수도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세종시 투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직 이게 김세현 대표가 대표 연설한 지가 뭐 열흘 불과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뭐 2억 3억이 올랐다? 그건 정말 아니고요. 투기 세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시를 저는 쭉 살아와 봐서 꼭 이게 호가를 가지고 한두 사람의 호가를 가지고 이게 입소문이 퍼져서 2억이 올랐네, 3억이 올랐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한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이제 1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 이제 전환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수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제수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평화수도 광주는 또 이제 문화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뭐 제주도는 예를 들어서 저 환경수도, 뭐 이런 식의 어떤 다극체제로 가면 어떻겠나는 그래서 지금 세종시만으로의 인구 분산이 아니고 수도권으로부터 전체 우리 국토 전체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논의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예, 아까 유 교수님 관점에 대해서 잠깐 이견이 있어서 지금 이제 분권과 분산을 같이 가면은 실패하고 혼란스럽다. 같이 가서 실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대체로 보면 저희가 한 20년 동안 현장 운동을 해보면 지금 균형 발전 분산과 분권을 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행정학이나 지방자치학을 하신 분들이 대체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이 충청권에 그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겠다 이 카드를 던졌을 때 이미 이제 박정희 대통령 1977년부터 요거 주장해왔던 그 내용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공학이고 대통령병에 걸렸고 온갖 비난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도 일단 그 주장을 그걸 공약을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집권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와서 세종시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세종시 가지고도 혁신 10개 지역 혁신도시 가지고도 수도권 과밀 집중 구조의 해소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니 또 다른 카드를 던져야 돼. 임팩트한 카드를 던져야 되겠다. 그 카드가 세종시로의 청와대와 국회 이전 정도를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 카드를 내세웠다면 아까 두 분 얘기하셨듯이 방향이 맞다고 그런다면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올바른 지금 현 시기를 바라보는 그런 그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좀 우스갯소리 제가 괜히 강 의원님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정파적으로 내가 우호적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혀 상관없이 저는 현장 운동을 해온 입장에서 이런 의견을 좀 피력한다는 걸 좀 밝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덧붙여서 분권 분산의 문제를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요. 지금 수도 서울의 시민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수도 서울은 중앙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서울은 중앙이다. 지방은 중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이잖아요. 서울지방검찰청이잖아요. 서울도 지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서울을 중앙으로 다 알기 때문에 분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인데 다 갖고 있어야지. 왜 우리가 이거를 지방에 내주냐. 권한을 갖고 있어. 이게 바로 관습원법을 가져온 거고 그것 때문에 분권이 저해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권의 분사를 이게 상충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봐야 서울 시민도 찬성할 수 있는 분권, 분산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조한 거고요.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자는 그런 국정과제를 내놨죠. 그리고 뭐 저도 역할을 했습니다만 자치분권위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런데 세종시에 다룬 거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 모델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종시가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가 돼야 전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자치 모델 도시가 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세종 시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치 모델 도시가 되면.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통합론 문제라든지 충청권의 광역적 협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치면 왜 우리 자치인데 우리끼리 하자. 세종시는 자꾸 이렇게 갑니다. 자치 모델 도시로 간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국책 사업 같은 이 거대한 국토 균형 발전의 정책들이 세종시의 자치 모델 도시와 상충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 제가 앞으로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는 거죠. 제기하셨기 때문에 행정 자치 모델과 행정 수도 완성으로서의 이 결합 여부 살짝 엇갈리는 것 아니냐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듣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종특별자치시지요.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치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세종시가 제주도와 같이 지금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이 요지는 제가 볼 때는 왜 세종시만 이렇게 따로 노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세종시는 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예. 있는 인위적인 계획적인 도시인데 네네네. 그게 자치도시로 가다가는 이 중요한 전 국민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로 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치도시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시민주권 특별자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3기 지방정부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해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제 자치도시는 잘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국토균형발전, 광역적 협력 문제는 해결하기가 그 어렵다. 광역 문제는 따로 논의하시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충청권 광역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예.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수도를 이전하거나 신행정 수도를 건설한 곳이 여러 곳 있잖아요. 브라질리아, 또 캔버라, 네. 푸트라자야, 워싱턴 DC 이런 데는 그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는 자치권을 제약을 했습니다. 왜? 거기에는 거대한 국책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되겠어요? 자치적으로 반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방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자치권을 제약하고 대표권을 지방선거 대표권을 안 줬기 때문에 국책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자치 모델 도시를 너무 빠르게 그렇게 해야죠. 전국에 가서는 완성이 된 다음에는. 그런데 그걸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전 국민들이 서로
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종시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세종형 자치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에서. 그러면 이런 지금 문재인 정권이 3년을 지금 임기를 채웠는데 이 3년 동안 제대로 나온 얘기가 처음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세종에 국회를 옮기자. 저 같은 경우는 통째로 옮겨보자고 주장을 계속 해왔지만 분원을 하자 뭐 이런 정도의 논의는 있었는데 지금 전격적으로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얘기랍니다.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발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정말 각 지역의 분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을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지금 인기도 하락하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니까 수도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툭 던졌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권에서는 반드시 해내야 될 과제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수도가 바로 다 이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이 협조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네네. 예산도 수반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논의도 안 해보고서 일단 던져놓은 거예요. 던져놨는데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 말씀은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포퓰리즘 정책에 아주 간맛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부동산 정책도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국민이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를 옮겨간다고 부동산 해결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그 깊은 취지 이건 확실하게 공감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효과는 있을지라도. 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행정수도로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저도 예. 한 말씀 붙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육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연방제에 준하는 그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정책집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행이 안 되느냐 하는 것 시민운동 차원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들여다봤었고요. 그리고 균형발전 참여정부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수도권 과밀집중 구조가 강화되는 이 역설에 대한 질타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뜬금없이 뜬금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또 일면에서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7년, 18년이죠. 그 정부 개헌안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3조 2항에 그 행정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 하는 조항을 넣었었어요. 이 개헌안조차 국회 회부돼서 논의조차 안 하고 폐기가 됐어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전혀 노력하고 뜬금없이 제기됐던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제 4.15 총선에서 여당이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인가 거기가 절대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의석을 확보한 차원에서 그동안에 이런 것들 뭔가 좀 이렇게 요구를 받았고 뭔가 좀 그 비하인드에 숨겨놨던 이런 카드를 이 시점에서 꺼내는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 이걸 비난받아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비난의 수준이 아니고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받아들인 측에서 제기했으면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좋겠어요. 이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집행부 발 이슈 제기와 또 21대 개헌안 입법부 발의는 물론 다르겠지만 예. 국민들은 또 여당과 대통령을 같이 보는 식견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이슈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논점이 많아서 한 15분 정도는 다른 논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장우 우리 선배님이랑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한 8년 계셨으니까 저는 이제 2개월 됐습니다. 가서 보니 자 문재인 정부가 잘잘못을 따지자고 여기 나온 건 아니니까 가서 보니 이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뭔가 대화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어떤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서 보니까 자꾸 누구 잘못했다고 꼬집기만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실망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안 하여튼 되죠. 아니 국회하고 야당은 비판적 기능이 훨씬 강한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국회인데 아, 예. 지금 민주당이 하는 역할들은 지금 대통령 거수기 대통령 한마디로 하면 저 수호하는 사람들로 전방에 지금 저 일사천리 오만과 독선 이거밖에 없잖아요, 현 정권이. 그 그렇게만 방법론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2012년 이전 또는 2002년하고 지금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서 이제 애초에 계획했던 신행조 군설을 하고자 했던 그때의 정책, 그때의 국민의 정서를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은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말이죠, 사회가 달라집니다. 비대면 사회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행정도 달라진다는 거죠. 원격 행정, 원격 복지, 또 스마트 워크 시스템,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가 그동안에 그전에 고민했던 신행정 수도 건설할 때 고민했던 그 고민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된다. 또 더군다나 세종시는 미래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런 미래 도시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뉴노멀 사회에 맞는 예. 그러한 건축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지금의 청와대, 국회 그걸 달랑 갖다 놓으면 다 이루어지고 그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예. 방법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방법론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권에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뭐 논의 자체가 지금 활성화 안 돼 있고 또 야당의 토론이나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 국회 임대차법 3법 통과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수도 정책도 이대로 밀어붙인다면은 굉장히 저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모든 지금 환경 변화에 맞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우려하는 거지. 충분한 토론하고 우리가 방법론을 고민하고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유 교수님 먼저 잠깐 그 코로나 이후 시대와 행정수도 이전 범위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슈를 담아서 이것부터 진행을 하고 방법론으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뉴노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행정수도 완성도 그 일환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판 뉴딜이나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이것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이전을 하자. 아까 말씀하신 뭐 대학이나 기업이나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이고요. 물론이죠. 예. 우리 세종시만의 이전이 아니고 지금 10개 원래 이제 세종시가 혁신도시는 아니지만 이제 혁신도시 기능을 가진 행정수도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0개의 지금 혁신도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나오고 대학 문제가 나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문화 문제 다 나오는 거죠. 이걸 하고자 이제 공공기관 시즌 2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충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 방법론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당에서도 여야 합의와 사회적 합의는 대전제다. 네. 항상 저는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려고 대화를 하려고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도 안 돼요, 잘.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또 솔직히 한 정치인으로서 아쉬울 때가 또 많아요. 예. 네. 하긴 하는데. 네, 그건 맞는데 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3법 하는 거 보시면 소위에 회부하는 것조차 다 생략하고 토론 생략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세종시 문제를 제가 국토교통이 한 4년 했기 때문에 세종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한 건데 초기요. 세종시 자세히 보면 강변 북쪽으로 봐야 되나요? 그쪽은요 초기에 그냥
성냥갑 같이 건축 행위 자체가 그냥 기존의 도시처럼 똑같이 했어요. 이쪽 지금 이쪽 강남 쪽에는 저 건축 디자인 같은 게 좀 새로워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 디자인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설계가 되고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이 세종시에 와도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었을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세종시에 직접 가보면 그냥 평이한 도시예요. 그냥 지금 육동일 교수님이 얘기하는 정부기관 옮겨오고 거기다 주변에 아파트 지어놓고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 수도 자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회 또 많은 기관들 이전하고 거기에 또 대기업 포함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 다 유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들도 유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 끊임없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고 여야가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건지 예. 이런 과정을 민주당이 전혀 안 하고 집어 던지듯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시고 이쪽에서는 제기했고 앞으로 차차 밟아나가겠다 이런 의견 해명은 개진이 하나 해야 있어서 되는데.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헛도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하여튼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근데 그 일생활권의 아파트 성냥갑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임시정부 때. 용적률을 하도 높여주는 바람에 지금의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강남, 거기 상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또 규제를 또 박근혜 정부 때 해제를 해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가가 넘쳐 흐릅니다. 이 사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듣고요. 아니, 잠깐. 이현희 이 1분 안에 정권은 하시죠. 무슨 얘기만 나오고 국민들이 비판하면 전 정권 탓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 정권이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 만들고 하는데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매일 남 탓하는 그런 정권 돼서야 되겠어요? 자, 다음 이슈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론인데요.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그 관습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그 결정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조금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쪽이 우위로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몇 가지의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네 분께서 생각하시는 실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신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오래전에 집어넣었던 위원 판결문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내용이 이제 결국은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600년 된 우리의 관습 헌법을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도 서울은 중추적 기능인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헌재 판결이 됐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뭐 한간에는 뭐 그냥 아무 말 잔치처럼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법을 개정하면 된다,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면 된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헌을 말씀해 주셨고요.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헌을 넘어서려면 이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고 지금 뭐 우리 사회자께서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이 토론이 굉장히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 한꺼번에 이거 뚝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당황하고 이 얘기도 제기하고 싶고 이 문제도 얘기하고 싶고 이런 논의가 이제 차차차차 하면서 정리되는 거지 한꺼번에 여기는 딱 요걸로 정리합시다. 여기 요 분야는 요걸로 정리합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0일 날 이 관련해서 아마 우리 강 의원님께서 주관하는 토론회, 국회 토론회 하셨죠.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핵심을 좀 전해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라서 제가 법률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조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일 명쾌한 거는 개헌인 거죠. 개헌, 완벽한 거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뭐 국민투표 붙이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뭐 특별법 제정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투표는 어제 이제 아닌 것 같다라는 중론들이세요. 예. 뭐 절차도 복잡하고.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보니까. 하여튼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도 지금 육동일 교수님과 동의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개헌을 통해서 명쾌하게 행정수도 완성을 하자예요. 예. 근데 세 번째는 좀 논의를 좀 하자. 개헌을 하더라도 역시 국회 거친 다음에 또 국민투표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네. 지금 강 의원님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되는 게 세 가지인데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문제, 행정수도법으로 바꾸는 문제가 하나고 또 하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항목을 넣어서 예. 개헌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투표 이 세 가지인데 첫째 행정수도법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건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하고 단지 이제 개헌인데 지금 말씀하신 개헌인데 수도를 법률로 정하면서 행정수도법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포인트 개헌하면서 권력구조 문제 또 이런 것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개헌을 하면서 원포인트만 한다고 해서 저 행정수도만 건드릴 수 없고 지금 권력구조 문제 뭐 다양한 의제들이 함께해서 현재 잘못되고 좀 고쳐야 될 헌법들 개정하는 문제가 얽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투표인데 국민투표는 이 붙일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에 들어가 있는 주 내용이 뭐냐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이에요.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 안위의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와 갈라질 수 또 있겠군요. 하나는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대통령 실질적인 신임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서 이 국민투표권을 부여한데 국민 대다수가 굉장히 현 정권에 화가 나서 반대표를 던졌을 경우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심각한 국정원의 타격을 받을 거라. 이렇게 봐서 결국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헌법 개정을 여야로 할 수 있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마무리를 하고 예. 그 안에 수도법을 특별법으로 만드는 문제까지 가는 것이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대표님 간단히 말씀하시죠. 예. 그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 개헌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긴 한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돌이켜보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절대 의석수가 많아서 탄핵이 실현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회적 흐름과 촛불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회적 분위기가 이에 따라서 국회가 조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고 그건 지난 얘기입니다만 지금 엊그제 7월 30일 날 국회 대토론회에서 그 중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주환 혼익대 교수가 헌법은 헌법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헌법에 수도 규정이 없는 한 국회는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재개정만으로도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런 전문가적 식견을 발표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2004년 우연 판결 시기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 지형과 지금 불쑥이라고는 합니다만 7월 20일 이후에 행정수도 국회 통째로 청와대까지 옮기자 하는 이 행정수도 이전론은 이 시점에서의 여론 지형이 굉장히 틀리거든.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뀐 이런 시점에서 보면 그 개별법, 특수법, 특별법 개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재정으로도. 저는 한마디만 저는 그런 이 정권의 그런 의지와 자세로는 행정수도 성공 못합니다. 아니 이거는 정권의 의지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헌이니까. 그러니까 그 개헌의 문제만큼 이거를 개헌으로 돌파하겠다는 정권의 분명한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지. 예. 뭐 이거 법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편법으로 다뤄가지고는 교수님, 제가 1년 반 넘게 진행하는데 오늘 토론이 가장 뜨거웠던 이유가 사실 수도 얘기는 정권 비판과 정권 또 방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많이 네 분의 열띤 토론을 이렇게 거의 방임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어쨌든 공은 던져졌고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공감대가 가장 큰 과제인데 가장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최종 총평 삼아서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 교수님부터 하시죠. 네. 모처럼의 기회는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염원했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공통된 뜻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 때만 이슈가 됐다가 선거 지나면 또 없어지고 이런 우를 이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행정수도가 지향하는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플러스 우리 지역 충청권의 공동 발전이라는 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분석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또 고민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강준현 의원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좀 도움을 많이 해서 받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전 의원님. 우선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충청권 여야 전체 의원들 포함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하나가 돼서 반드시 이전을 시켜야 된다. 이게 제 의견이고 대신에 세종시의 행정수도만 옮겨오는 방법으로는 충청권 발전을 기할 수 없다. 특히 대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대전과 세종의 통합을 포함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여기서 다뤄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충청남도와의 어떤 관계, 세종시만의 핵심적으로 발전하면서 대전시나 충청남도의 어떤 발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을 이번 기회에 논의해서 저 같으면 대전 세종 통합을 해서 특별 행정수도로 만들어내는 문제까지 이 논의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강 의원님. 전 오늘 나중에 오프해서 우리 선배들 모시고 한번 대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격의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어떤 행정수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꿈,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또 노무현 대통령의 실현이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을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저희 당에서 이제 추진단 TF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국회 특위로 가게 되면 우리 야당 의원님도 같이 합류해서 좀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그 서울 수도권 과밀 집중 구조의 핵에는 뭐가 있냐면 국가 최고 정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기관을 이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방향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이 시기에 있을 것인가? 아까도 동의하셨듯이 방향이 맞다고 그런다면 그 좀 방법론을 찾아서 충청권이 앞장서서 반드시 좀 실현의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련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토론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